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방송을 막 잘 찍지는 자주 찍지는 못하죠. 저번 주에는 제가 홍천에 가 있으면서 영상을 좀 올렸었는데, 자연이 참 아름답죠. 오늘은 공자 오빠 이야기 여러분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오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많이 또 알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어제 알라딘 중고서점에 갔다가요, 이거 하나 샀어요. 책 독서대. 이거 독서대를 하나 샀는데 이렇게 놓고 하니까 되게 좋으네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공자 오빠 이야기 함께 해볼 건데요. 지혜도 모여야 빛이 난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번 장에서는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우수했다고 하는 안회라는 아마 공자 스님보다 30살이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공자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빨리 세상을 떠났었는데 정말 너무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공자 선생님이 그 아내를 되게 많이 칭찬하는 장이에요.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도 모여야 빛이 난다. 자공이 인을 행하는 방법을 여쭙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기술자는 그 일을 잘하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자신의 연장을 잘 손질한다. 어떤 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의 대부 가운데 현명한 사람을 섬기고 그 나라의 선비 가운데 인한 사람과 버텨야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논어 위령공 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공문위인. 자, 공자가 자공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을 한 거예요. 공욕선기사 필선리기기 거시방야 사기대부현자 우기사지인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자는 궁금하시면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밑에 링크 넣어드리잖아요. 한자도 같이.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공자가 이렇게 이제 막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노나라로 돌아왔어요. 노나라로 돌아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나라 군주한테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공자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으니 그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쓰자, 등용을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나라 군주가 이제 공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안회를 한번 궁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회가 노나라 군주가 있는 이제 궁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군주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하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동야화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동야화는 뭐냐면 군주의 말을 관리하는 엄하관이에요. 그러니까 군주의 말을 관리하는 엄하관이니까 얼마나 그 군주가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엄하관에서도 군주의 말을 관리하니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잘하니까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아내가 거기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동야화에 있는 말이 도망을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는 기분이 나쁘죠.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 동야화에 있는 말이 도망을 간다고 말을 하니까 군주는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의 대화가 멈춰버리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며칠 지났죠. 지났는데 정말로 그 동야화에 있는 말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말이 도망갈 걸 예측했단 말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하를 그 아내한테 보낸 거예요. 공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아내한테 보내서 한번 알아봐라. 도대체 어떻게 그 동야와의 말이 도망갈 줄을 알았는지 알아봐라 라고 이제 신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그 공자랑 아내랑 있는 곳에 가서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궁금하잖아요. 자공이랑 같이 공부하는 공자 선생님의 제자들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공자가 얼른 이야기를 해봐라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어찌 앞일을 아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만 얼마 전에 동야화의 엄화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야화는 말이 빨리 달리는 것에만, 그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 말이 빨리 달리는 것에만 신경을 쓰느라 말을 전혀 아껴주지도 않고 막 욕을 하고 힘들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이 힘든 나머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 말이 언젠가는 반드시 도망을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아내는 앞일을 예지한 게 아니라 그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그냥 스쳐갈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본 거잖아요. 그 엄하관에 있는 말이 막 힘들어하는 모습, 그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 막 빨리 달리는 거에만 신경 쓰고 말이 힘들거나 말거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이러니 말이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군주는 돌아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가서 노나라 이제 그 신하는 군주한테 가서 노나라 왕에 가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공자 선생님이 군주의 신하가 가고 난 뒤에 우리 다 같이 효과적인 공부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힘들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그런데 방금 아내의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을 잘 찾아내는 일 또한 중요함을 알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증삼이라는 제자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증삼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공부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 네 가지. 첫째는 넓게 공부해라. 넓게 공부해라. 공부의 분야가 넓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고, 둘째, 성실하게 행하라. 착실하게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중하게 생각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분명하게 판단해라. 이제 문제를 대할 때 같은 것 가운데 다른 점을, 다른 것 가운데 같은 점을 잘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공자 선생님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네 가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첫째 뭐였어요? 넓게 공부해라. 둘째, 성실하게 행하라. 셋째, 신중하게 생각해라. 넷째, 분명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네 가지 원칙에 대한 이제 토론을 함께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한테. 공자 선생님이 우리 학우들 가운데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것 같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아내 사형이요. 아내가 공부를 제일 잘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자공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자공도 참 출중하지.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제 자공한테 물은 거예요. 자공아 너도 꽤 출중한데 네가 생각하기에는 아내하고 너 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으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조금 짓궂으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잘한다 그래야 되나? 아내가 잘한다 그래야 되나? 이러는데 이제
자공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내 사형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데 저는 하나를 들어도 둘을 다 터득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진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공부로 치자면 이제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 공부로 치자면 나도 자공 네가 아내보다는 조금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어떤 일을 보고 다른 일을 유추해내는 능력은 너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나도 아내만 못할 때가 있다. 정말 아내를 띄우는 거죠. 그렇게 아내가 똑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이제 다 인정하는 거죠. 그만큼 선생님이 아끼는 제자이기도 했고 아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자공한테 얼마 전에 아내 사형이 아내가 그 어떤 울음소리를 듣고 그것을 알아맞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다 같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자공 보고 이제 그 이야기를 소개를 좀 네가 해봐라 라고 발표를 시킨 거죠. 공자 스님이 이렇게 보면은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되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자공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막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위나라를 떠나기 위해 위나라에서 이제 위나라를 떠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사람이 막 우는데 막 애간장을 다 녹이는 듯한 그런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주변 어디에서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울었겠죠? 그러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슬프게 우는 것을 보니 아마도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때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울음소리에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아픔까지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별과 생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울음소리만 듣고 아내는 그 상황을 유추를 해낸 거죠.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뿐만이 아니라 생이별을 하는 슬픔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 그게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막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말을 한 거예요. 환산에는 어느 산 이름이겠죠. 환산에는 울음소리가 아주 독특한 새가 있는데 한 번 알을 품으면 새끼를 4마리씩 낳는데요. 근데 새끼의 깃털이 다 자라면 사방으로 다 날아가는데 그때 헤어지면 그 새끼 새들이 날아가고 나면 이 어미새하고 새끼새가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미는 처량하게 울면서 새끼들을 멀리 떠나보내는데 그 환산에 있을 때 그 울음소리를 직접 들었대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났던 그 울음소리가 환산의 새소리를 닮았대요. 아마도 가족이 멀리 떠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리별을 하는 듯한 그런 울음소리였다. 그 환산은 새의 울음소리와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네가 가서 한번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알아보고 온 제자가 딱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옆집에 이웃집에 그 안악의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장례를 치를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사러 온 사람이 이제 나타나니까 아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죽어서 장례 치를 돈이 없어서 결국은 아들을 팔아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 그래서 아들을 사기 위해서 온 사람이 나타나니까 아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붙들고 그렇게 울은 거래요. 오, 눈물이. 직접 보지 않고도 울음소리로
그 상황을 판별해내는 것. 정말 대단하다고 공자 선생님이 아내한테 칭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자공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첫 번째 요점, 아까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 바로 넓게 공부하라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야기를 해줬다. 공부가 넓지 못하면 지식도 좁아질 것이니 이와 같은 판단과 분석을 할 수가 없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 넓게 공부해라. 왜 넓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자장이라는 제자가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 씩씩해요.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봐라 이랬더니 왜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책을 많이 읽는데 안회 사형처럼 총명하지도 못합니까?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랬죠. 이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안회 네가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회가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넓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저 여러 가지를 섭렵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한다. 정말 넓게 공부하고 싶다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익히고 난 뒤에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익히고 난 뒤에 그것을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다시 말해서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배운 것들이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웠으면 두루두루 통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내가 두 가지 울음소리의 공통점을 찾아낸 것은 바로 서로 통하게 한 작은 경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넓게 하려면 결국은 배운 것을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소화해내야 되고 두 번째는 두루두루 통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죽은 지식은 동떨어진 남일 뿐이다. 이거 공부한 것과 이거 공부한 것과 이걸로 따로따로 논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둘이 같이 연결이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두루 통할 수 있다면 설령 분야가 다르더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다.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인문학도 공부를 해보고 심리학도 공부를 해보고 다양하게 공부를 하면은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구나. 나중에 서로 연결이 돼요. 그게 결국은 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넓게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안회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자 선생님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 성실히 행하라 그랬죠. 사람이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마침 딱 그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고 있는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제여라는 제자가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성실한 거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 준 거죠. 대낮에 태평하게 잠을 자다니 못난 사람은 역시 어쩔 수 없구나라고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더 화를 내실 법도 한데 좋다. 이런 상황을 성실한 실천의 반면교사로 삼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넘어가신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성실해야 된다.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실하게 한다는 것 결국은 되게 그 상황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뭐 하면서 핸드폰 보고 공부하면서 딴짓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핸드폰을 본다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성실하지 못한 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세 번째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아내가 그 동야와의 말에 관한 이야기, 그 동야와의 말이 도망갈 거라고 예측했던 것,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진지하고 세밀하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보고 관찰을 잘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니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배웠으나 생각하지 않으면 허황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독선에 빠질 수 있다. 공부와 생각은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에 있느니라 라고 공자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그 근본을 생각하면 작은 면을 보고도 전체를 꿰뚫을 수 있고 현상을 보고도 본질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자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내야, 너는 정말로 작은 것을 보고도 전체를 꿰뚫고 현상을 보고도 본질을 알 수 있는 사람이기에 동야와의 말이 도망갈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단하다. 그러지 않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더 해줄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학우들한테 얘기를 좀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궁금하다, 더 얘기해줘라 하고 막 박수를 쳤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는 궁하면 아무렇게나 부리를 쪼고 새는 궁하면 아무렇게나 부리를 쪼고 짐승은 궁하면 마구잡이로 먹을 것을 탐하고 말은 궁하면 제 갈 길을 벗어나고 사람은 궁하면 허튼 짓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말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가를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한 지역을 관리하고 나아가 천하를 다스릴 때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동야화가 그 엄마관에 있는 동야화가 말을 관리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빨리 달리는 데만 신경 쓰고 욕을 하고 이러니까 말이 궁지에 몰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하를 다스릴 때도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몰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떠나게 되고 마음이 떠나면 그 덕도 사라지게 돼서 심지어 사회에 이제 혼란을 더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야 대단하다 진짜 이러면서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네 번째 비결인 분명한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공한테 그랬어요. 자공아, 며칠 전에 네가 했던 질문에 대해 대답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공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전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예전에 제나라 군주가 선생님한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가르쳐 달라고 청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제나라 왕한테는 재물을 아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노나라 군주가 어떻게 천하를 잘 다스릴지 물으니까 대신들을 잘 이해하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초나라의 왕이 정치를 물었을 때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냐고 물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이 오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에 공자 선생님이 다 다르게 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해줬는데 지금 해주겠다라고 이제 공자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제나라 왕은 사치가 심했다. 토목공사를 많이 하고 날마다 음주 가무를 쉬지 않은 데다 씀씀이가 커서 전략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래서 재물을 아끼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노나라 왕 애공은 3명의 대신이 있는데 그들이 사사로이 당파를 결성해서 군주를 우롱하니까 그래서 대신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초나라는 전체 땅이 넓은데 도성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백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그래서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고, 멀리 있는 사람이 나라 안으로 귀속할 수, 땅이 넓으니까 귀속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질문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판단의 목적은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것들을 잘 분석해내기 위해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고, 방금 말한 세 가지 통치 방식은 백성을 사랑하고 군왕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같지만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세 군주가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서로 같을지라도 사실 그 속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공자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아내의 그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줬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일단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다시 한번 네 가지 뭐였어요? 첫째, 넓게 공부해라. 두 번째는 성실하게 행하라. 세 번째는 신중하게 생각하라. 네 번째는 분명하게 판단하라 라는 이야기를 공자 오빠가 해줬네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500년이 지났지만 이 공자 오빠가 하는 효과적인 공부법, 여러분 함께 해보시면, 따라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자, 공자의 가르침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을 잘 찾아내는 일 또한 중요하다. 무조건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법,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한 가지를 보고 세 가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유추해낼 줄 아는 두루 통하는 공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공자 오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공자 오빠의 가르침, 우리가 이제 지혜도 모아야 빛이 난다고 얘기를 했죠. 지혜도 모여야 빛이 난다. 그래서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공부합시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사랑합니다.